눈부신 불빛, 화려한 꿈, 그리고 숨겨진 어두운 진실, 두바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슈퍼카가 대로를 질주하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마천루들이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처럼 서 있는 곳. 인공적으로 창조된 기적이라 불리는 도시, 꿈꾸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곳. 하지만 그 눈부신 불빛 뒤에는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에 도착하지만 결국 끝없는 악몽 속에 갇히고 맙니다. 그들은 이민 노동자들, 이 화려한 세계를 세운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 빛이 닿지 않는 열악한 거처에서 살아갑니다. 거리에 돌 하나,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창 하나하나까지 모두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두바이, 부자들에게는 천국, 가난한 자들에게는 지옥. 완벽하게 연출된 화려한 무대 여행자들은 반짝이는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씁쓸한 현실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꿈과 악몽이 공존하는 두바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세요. 두바이는 마천루와 화려한 쇼핑몰로 이루어진 상상, 그 이상의 도시입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웅장하고 호화로우며 세계를 감동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수도로 여기는 이 화려한 도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아는 숨겨진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금은 먼지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화려함은 어목하고 숨막히는 현실로 바뀝니다. 그곳의 이름은 소나푸르입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일 뿐 관광지도에서 벗어난 장소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에게 소나푸르는 생존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오늘 벨로 문도는 두 가지 다른 두바이의 생생한 대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는 사치가 찬란히 빛나는 장소이지만 다른 하나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곳입니다. 두바이는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페르시아만의 남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쉽게 연결되는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일부분으로 7개의 에미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바이는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두바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에는 아부다비, 푸자이라, 라스 알카이마, 샤르자, 알콰인, 아즈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바이가 유명하지만 이 나라의 수도는 같은 이름을 가진 아부다비입니다. 두바이는 지구상 가장 극단적인 기후 중 하나에서 건설된 인상적인 도시입니다. 두바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직면하는 도전과 극복하는 이야기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영감을 줍니다. 광대한 모래 언덕에 둘러싸인 두바이는 페르시아만의 햇빛에 씻겨나가며 대조적인 매력을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마천루의 반짝임과 활기찬 불빛이,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모래가 있다. 일견 모래와 태양으로 보이는 이 도시에서 두바이는 다양한 풍경으로 놀라움을 준다. 오늘날 부와 현대성의 상징인 이 도시는 사실 매우 다른 시작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 두바이는 단순한 어촌이었다. 현지 항구는 이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며 해상무역과 진주 양식이 발전하게 했고 결국 두바이는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발전은 1966년 도시에서 약 120km 떨어진 파테흐 유전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석유로 인한 부는 시작에 불과했다. 두바이는 수동적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도시는 상업, 금융 서비스, 관광 등으로 경제를 다각화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두바이는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변모에 수많은 돈을 쓰면서도 투자들은 시각적 변화에만 집중되었고 구조적 문제들은 뒤로 미뤄졌다.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수 덤프트럭의 긴 줄이다. 비록 이미지들이 오래되었고 많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지만 정부가 먼저 대형 건물을 건설한 다음에야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선호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드물긴 하지만 두바이는 여전히 탱커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시내의 하수 시스템이 2025년까지 완공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는 성장하면서 세계 상위 랭킹에 꾸준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비옥했던 많은 지역이 건물과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경지의 감소는 사막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Between the years 2002 and 2018, Dubai lost 56% of its farmland within just 16 years. In other words, more than half. And this decline occurred while the demand for natural resources like food and water was increasing. It's worth remembering that between 2004 and 2019, the city's population tripled, growing from 1 million to the current 3,300,000. In short, a series of misguided plans and wrong decisions. These factors combined have increased the need to boost food production, and the nation has had to rely on imports to supply the population while attempting to be as self-sufficient as possible. 몇 가지 흥미로운 숫자는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두바이는 현재 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중 거의 90%가 외국인입니다. 두바이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옆에 전통적인 시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고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이 주된 종교인 혼합 문화의 도시이며 사치가 주요 브랜드입니다. 오늘날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 아이콘 중 일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에서부터 인공 야자수 모양의 섬에 이르기까지 현대성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관광은 필수적인 경제 기둥이며 새로운 건물이 생길 때마다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이제 지리적 및 문화적 맥락을 알았으니 진짜 중요한 것, 즉 관광 안내서에 담기지 않은 두바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치에서 쓰레기까지라는 표현 아시죠? 여기서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두바이의 5성급 호텔, 인공 해변, 그리고 관광객들이 햇볕을 만끽하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매력적인 화려함이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투쟁으로 바뀌는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듯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소나푸르로 감옥처럼 보이는 숙소입니다. 이곳은 두바이의 꿈을 짓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사치와 과시와는 먼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의 반짝이는 모습 대신 소나푸르는 방부터 무겁고 힘든 일상까지 모두가 공유하는 좁은 오두막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빛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맞죠? 문자 그대로 사치와 쓰레기입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treme nature of this divide, we need to take a step back in time. Back in the 1960s, Dubai was just a small town under British protection, primarily engaged in fishing and trade. 이 분열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 과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1960년대, 두바이는 단지 영국의 보호령이자 어업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낙타 목동들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생활은 소박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마을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변모하였고 도시는 뒤집히며 현대적인 골드러시처럼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끌어들였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 인구의 약 8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아시아, 중동, 유럽, 심지어 미국 등에서 옵니다. 이 문화의 용광로는 도시를 모두에게 열려있는 독특한 장소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제로 모두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일부는 최상위에 머물고 다른 이들은 바닥에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소나푸르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이 중심지의 화려함과 아픈 대조를 이룹니다. 그곳은 임시로 지은 오두막입니다. 문이나 창문이 없이 미완성 상태이며 열기는 거의 참기 힘듭니다. 기온이 50도에 달하는 도시에서 황위는 미미하고 냉각 시스템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까요? 이러한 조건에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돈으로 가족의 학업을 지원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기에는 일종의 마피아가 존재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에서 일꾼을 모집해 이곳으로 데려오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 음식, 교통편,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의료보험까지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꾼들이 두바이에 도착하면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약속이 단지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삶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는 일자리의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노예 상태로 변질됩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냥 떠나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은 아랍에미리트에 발을 디딘 순간 권리를 잃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고용주가 여권을 촌피스카테하고 바로 소나푸르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실상 고립되어 있으며 더 나쁘게도 현지 법률은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중 하나인 약 0.05%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경우 단 30일 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지 않으면 강제 출국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계속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수많은 제한 속에서 살며 가능한 경우 가족에게 약간의 돈을 보내기 위해 최저한의 자금을 저축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대부분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에서 청소원의 월급은 약 800디르함입니다. 대략 20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족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일부 국가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수용 가능한 급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바이의 생활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의 월세는 1,500에서 4,000디르함 사이입니다. 모든 것이 비싼 곳에서 이렇게 적은 급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해결책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각 노동자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절약하고 기본적인 생활, 음식, 의복, 교통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5명의 다른 사람과 방을 공유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하루는 길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소나푸르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종종 최소한의 위생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바이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내는 숙소, 즉 작업 캠프 혹은 노동 캠프는 종종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명의 노동자가 약 10평방미터의 공간에 10명에서 15명까지 수용 가능한 작은 방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생시설은 대개 공동 사용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이 많은 주민들과 공유되며 종종 열악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샤워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양동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주방도 공동으로 사용되며 눈에 띄게 더럽고 다른 국가의 품질 기준과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스스로 만든 공간에 혼잡하게 몰려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파이프와 환기 공간조차 책임 기관의 감독 없이 작업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높은 온도로 인해 많은 숙소에서 에어컨을 제공하지만 유지 관리가 항상 적절하지 않아 작업자들의 생활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거의 비인간적입니다. 처음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보였던 임금이 결국에는 생계비를 충당하고 고향에 돈을 보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번영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결국 빚을 지고 빈곤과 탈진의 사이클에 갇히게 되며 새 출발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왜 떠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권도 없고 돈도 없으며 빚에 얽매여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많은 이 작업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고용주에게 자신들이 받을 돈을 지급해주기를 간청하는 표지를 들고 있는 작업자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더욱 불안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도 먼 곳에서 수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노동자들은 꿈과 에너지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바이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은 신체와 정신을 소모하는 파괴적인 일상이 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멀리서 빛나는 도시의 화려함은 손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싸움은 혹독합니다. 외로움은 지속적이고 공허함은 막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이 같고 색깔 없이 희망 없이 느껴지는 무관심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던 두바이의 빛은 이제는 조밀하고 숨막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일부에게는 그 무게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져서 삶 자체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최저한의 생계로 살아가고 있지만 두바이의 사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금으로 도금된 자동차들, 과시적인 저택들,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상품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가능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일부는 이러한 위대한 것들을 지탱하는 인간의 대가를 전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두바이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위험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지역 당국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피하세요. 명백한 이유로 이러한 커뮤니티의 고통, 유기, 그리고 잔혹한 현실은 도시의 호화로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두바이를 바라보는 누구나 모든 것이 가능한 현대의 낙원으로 보지만 이 이미지는 면밀하게 조작된 것입니다. 5성급 호텔, 수상 경력의 레스토랑, 그리고 독점적인 이벤트는 이야기의 일부만을 전합니다. 진실은 반짝임 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며 노동자들이 멈추지 않는 기계의 톱니바퀴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매혹적인 도시의 추억을 안고 귀국하는 반면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이 결코 가지지 못한 꿈을 위해 희생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소나푸르는 소수의 사치가 다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어두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언젠가 두바이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까요? 아니면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그 뒷면에서 숨겨져 있을까요? 두바이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